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여러분들은 이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몸이 찌뿌둥하시다면요, 스트레칭 한번 기지개 한번 켜주시고요. 오후 시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요 패션 정보로 함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파티들도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요. 네, 파티는 자고로 흥겹게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파티가 즐거우려면 술과 음악, 그리고 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겠죠. 바로 그 시작이 드레스 코드인데요. 호스트에게는 원하는 파티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요. 또 게스트에게는 파티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되어주는 것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 코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파티를 또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오고 마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요구하는 몇 가지 선만 지키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각 파티에 어울리는 옷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지한 무드의 파티처럼 연미복이나 이브닝 드레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재킷 스타일링 정도로 깔끔하게 입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진중한 분위기가 포인트인 블랙타이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네, 블랙타이가 요구하는 수준은요, 턱시도가 정답입니다. 블랙이라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멀하게 차려 입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블랙타이에도 다양한 수준의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랙타이라고 명시한 파티는 턱시도를 입고 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세미 포멀인데요.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멀한 분위기를 지키되 클래식한 턱시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블랙이나 화이트가 아닌 다른 컬러의 턱시도나 어두운 톤의 슈트도 허용이 됩니다. 격식을 갖췄지만 비교적 캐주얼한 분위기를 원하는 파티에 적합한 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룰을 지킬 줄 아는 파티 룩이 참 중요한데요. 가장 현실적인 파티 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인데요. 비즈니스 업계에서 환영받는 드레스 코드죠. 바로 퇴근 후에 잠시 들러서 파티를 즐기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이드업은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슈트가 인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드레시한 무드가 포인트인 드레시 캐주얼인데요. 캐주얼하면서도 차려입은 듯한 분위기를 환영하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슈트를 물론 갖춰 입지 않아도 좋은데요. 하지만 타이를 매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화려한 재킷을 활용한 시퍼리 스타일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타이가 아니더라도 스카프나 스토를 두르는 것만으로도 오케이입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캐주얼입니다. 캐주얼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요, 일상복과는 다른 캐주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캐주얼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넣는 의미는요, 티셔츠를 입어도 무방하지만 소매가 있는 재킷이나 컬러가 있는 셔츠 정도를 입고 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복 하나만 바꿔 입어도요, 훌륭한 파티 룩이 완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파티는 해가 진 후에 보통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주말이면 상관이 없지만 평일 저녁에는 또 퇴근 후에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바쁜 일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한 팁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타이 하나로 또 파티의 분위기를 평소와 다르게 또 슈트를 입지 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차림을 즐기는 남자라면요,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티 초대라고 할지라도 보타이 매는 것으로 드레시한 타이드업이 완성이 되는데요. 레더 재킷을 입고 또 포멀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슈트에서 드레스업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재킷만 걸쳐도 좋다면 좀 더 캐주얼하게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캐주얼한 드레스 코드라면 니트와 재킷에 매치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비즈니스 슈트는 셔츠와 타이만 바꿔도 편안하고 또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무난한 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인트로 컬러 행커치프를 챙기는 센스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하지만은 V존을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비즈니스 슈트는 보수적인 느낌으로 입어야 하지만 V존을 바꾸면 금세 또 드레시한 무드로 거듭낼 수 있죠. 네, 파티가 있는 날 출근할 때 좀 더 화려한 타이와 행거치프를 하나 더 챙겨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퇴근하면서 이렇게 V존만 바꿔도요,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티룩의 완성, 그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국집에만 짬짜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션에도 짬짜면 패션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9월 9일이죠. 마이크 제이콥스가 케이티 힐러 앤 루엘라 바틀리 듀오에게 바통을 넘긴 이후에 뉴욕 패션 위크에서 가장 핫한 쇼로 등극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의 쇼가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초반에는 볼드한 노트 패턴이 이용해서 유틸리티와 스트리트 스타일을 반복하다가 후반부에는 재미난 피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다른 반반 패션이 등장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봤을 때는 풍성한 플레어 원피스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몸에 밀착되어 있는 보디 컨셔스 룩입니다. 대칭이 아닌 완벽하게 다른 옷 두 벌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물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반반 패션의 가장 큰 묘미는요, 다양한 스타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 한쪽에서는 분명 도트 패턴의 풀스커트였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솔리드 컬러의 스커트처럼, 네, 이것은 바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뿐만이 아니라요, 독특한 레드 열풍을 몰고 온 꼼데 가르송과 마지막 레드 투 웨어를 선보인 장폴 고티에를 비롯해서 오즈르 르주르, 메종 마르지엘라, 오프닝 세레모니, 또 줄리앙 다비드 등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선택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티에는 콤브라 뷰스티에서 드레스와 미래적인 메탈 드레스를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이어 붙이거나 또 오른쪽 패널만 있는 재킷 혹은 코트를 입었을 때 대칭되지 않은 반반 패션을 완성을 했고요. 메종 마르지엘라는 복잡한 패턴의 솔리드 컬러를 반반씩 사용한 재킷과 트렌치 코트를 야심차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반 패션의 신두름은요, 비단 급진적인 아방가르드 패션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로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오프닝 세레모니와 또 오즈르 르주르의 루즈르, 그리고 서리얼 업 번 나이스, 양쪽 다리가 다른 컬러의 팬츠와 또 스커트, 줄리앙 다비드는 한쪽을 플랫하게 다른 쪽을 또 바이어스 처리한 페플럼으로 볼륨감을 극대화한 스커트로 트렌드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반반 패션의 특징은 소재는 물론이고 햄라인의 길이, 또 패턴 등 양쪽의 디자인이 연관성 없이 또 완벽하게 다른 스타일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또 하나의 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이나 또 스토리의 연결고리가 없을수록 양면성은 더 극대화되는데요. 반반의 독특한 묘미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평범한 디자인보다 제작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가격이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반반 패션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요? 네, 재미있는 레퍼런스의 주인공으로 사람과 물고기를 조합한 인어공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디즈니 캐릭터 외에도 반반의 아이콘인 아수라 백작을 비롯해서요, 101마리 달마시안의 악녀 크루렐라, 그리고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화재 사고로 얼굴을 잃은 하비덴트를 모티브로 한 만화, 또 투페이스까지 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네, 투페이스의 또 독특한 반반 피규어는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구하기도 힘든 레어 아이템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반반의 인기를 실감케 하면서 그래피티 아티스트 카우스와 또 메디쿰 토이와 합작으로 만든 아트토이, 오리지널 페이크의 레스팅 플레이스는요, 한쪽은 카우스의 캐릭터, 다른 한쪽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찬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체 해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막 내린 매종 오브제에서 선보인 셀레티의 하이브리드 컬렉션은 동서양 스타일을 반반씩 합쳐진 접시와 티세트, 주전자 등 아티스틱한 주방웨어 또한 참석자의 관심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개의 스위트룸으로 인테리어 협업 중이죠. 2012년 이 그래비티 아티스트 틸트와 협업한 패닉룸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정신없이 컬러풀한 틸트 스타일의 그래피티를 가득 채우고 있고요. 나머지 한쪽은 새하얀 호텔룸의 모습을 유지시켜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티스틱한 스윗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작품 외에도요, 화이트 레드 혹은 블랙 레드 컬러의 반반 장미도 있고요. 그리고 빨간 사과와 풋사과가 합쳐진 두 가지 맛의 사과, 그리고 양쪽 날개가 다른 호랑나비, 이런 반반 아이디어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반 패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는 욕심,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아티스트 틸트는 패닉룸 협업 작업을 통해서 방을 꾸미는 데 전혀 관심이 없지만 스위트룸 하나로 설치 미술처럼 만들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패션 디자이너들도 당장 팔릴 만한 옷만 선보이는 런웨이와 점점 더 평이해지는 트렌드 속에서 한 점의 설치 미술 작품과 같은 그런 옷을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네, 짬짜면 반반 패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디자이너는 잔느 랑방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그녀가 1889년에 설립한 랑방 하우스는 현존하는 파리의 디자인 하우스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맨틱하고 우아한 파리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인 하우스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요, 그녀를 위대한 디자이너라고 칭송을 했고요. 화려한 아름다움과 세련미, 또 절제미가 공존하는 랑방의 스타일은 현재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잔느 랑방은요, 11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서 13세 때, 13살 때 재봉사로 패션계에 입문했다고 하는데요. 1883년 모자 디자이너였던 마단 펠릭스의 도제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됐고, 1885년 스페인의 마담 발렌티의 디자인 하우스에 일하면서 오트쿠트르의 수준의 의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랑방은 1889년 파리에서 모자 부티크를 열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극한 모성애의 소유자인 랑방에게는요, 1897년 딸 마리 블랑시의 탄생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랑방은 모자 디자인을 하면서 틈틈이 딸을 위해서만큼 아름답고 독창적인 아동복을 디자인해서 입혔다고 합니다. 딸 마거릿에게 입힌 아름다운 색상과 자수의 아동복들이 랑방의 모자 부티크를 찾는 상류층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랑방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1909년에는 소녀, 여자 성인을 위한 라인을 추가해서 랑방 하우스는 모든 연령대 여성들에게 로맨틱하고 섬세한 디자인의 의상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해 랑방 하우스는 파리의 오트쿠티르의 조합에 정식 가입하게 되면서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인 하우스로서 그 입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네, 랑방에게
딸 마거린 마리 블랑시는 그녀의 영원한 뮤즈이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의 영감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딸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지극한 모성애는 랑방하우스 성공의 근간을 이루었고요. 1922년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의 폴레이브가 디자인한 엄마와 딸의 손을 맞잡고 있는 랑방의 로고 또한 그러한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잔느 랑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30년대는 모더니즘의 시대로 장파투 또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 등의 기능적이고 단순한 의상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연령대 여성들이 낭만적이고 또 우아하게 보이기를 원했던 랑방은 극단적인 모던 스타일을 대응하는 로맨틱하고 또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랑방의 대표적인 디자인은 1919년에 발표가 돼서 1920년대와 30년대에 풍미한 로브드 스틸로 18세기와 제2제정기의 궁정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씬하고 몸에 잘 맞는 보디스, 낮은 허리선, 그리고 아래로 넓게 퍼지는 풀 스커트에 화려한 자수와 수공의 디테일이 들어간 것이 그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앞뒤가 납작하면서 넓은 스커트의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18세기의 파니에와 같은 속옷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랑방의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바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세련됐지만 절제미가 공존하는 로맨틱한 단순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랑방은 단순하고 절제된 실루엣 드레스에 또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정교한 수공예 장식을 더해서 로맨틱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을 했는데요. 랑방 드레스의 아름다운 수공예 디테일들은 랑방하우스의 숙련된 기술자들만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랑방 하우스만의 시그니처가 되었는데요. 랑방의 작품들은 시폰, 셰틴, 벨벳, 실크, 테비터 등 다양한 텍스처의 소재와 리본, 꽃장식, 자수, 비딩과 또 아플리케 같은 섬세한 수공의 기법, 바로 로맨틱한 컬러가 잘 어우러져서 낭만적인 여성미의 극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잔느 랑방의 이렇게 놀라운 창조력에도 불구하고요. 폴 푸아레 또 샤넬과 같은 다른 라이벌 디자이너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그녀가 조용한 성격에서 기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랑방은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서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며 자신의 옷을 홍보하기보다는요. 살롱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고객의 요구에 파악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녀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1920년대에 이미 50대의 나이였던 잔느 랑방은요. 그녀 스스로를 예술가와 창조자로 일컬으면서 끊임없이 창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패션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 도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잔느 랑방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의 영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곧 랑방의 창조 활동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랑방은 러시아, 이집트, 아프리카와 동방, 남미 등을 여행하면서 전통 의상과 직물, 보석 그림 등을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책과 성당, 박물관과 갤러리, 미술작품 정원 등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갈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국적인 자료들은 트리밍의 장인이기도 한 그녀의 손을 거쳐서요. 바로 자수와 비딩, 아플리케의 도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세기 파리에서 현대 패션이 재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아즈텍의 문양, 이집트의 투탕카멘 마스크, 그리고 중국의 팔괘, 중국의 전통 의상 용 자수, 그리고 일본 전통 의상의 특유 컬러감과 또 형태와 같은 이국적인 소재를 단순히 1차적으로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녀만의 재현을 통해서 그녀는 고유의 디자인 작업을 통해 또 신비롭고 이국적인 미를 지닌 또 우아한 파리 패션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지구 다른 편의 나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과거 또한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랑방은 중세시대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더욱더 주목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녀는 중세 천주교 성직자 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는데요. 실루엣과 모티브의 여성복을 창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래된 미술이나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화려한 수공예 장식에 쓰기도 했고요. 또 우아한 실루엣 픽처 드레스를 선보이는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랑방의 창조 활동은 새로운 실루엣의 의상 그리고 독특한 모티브의 장식 도안의 개발에만 머물지가 않았었는데요. 특히나 또 예민한 색채 감각의 소유자였던 랑방은 인상파 화가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색상과 빛의 매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완벽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1923년에는 이 낭테르의 랑방하우스만의 염색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랑방은 푸른색을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라 안젤리코의 프레스코화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의 특유의 푸른 컬러는요, 랑방 블루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잔느 랑방은 모자 사업으로 시작해서 아동복과 여성복, 그리고 웨딩과 란제리, 스포츠웨어와 또 모피의 창조 영역까지 넓혔고요. 1926년에는 남성복 라인을 전개하면서 모든 가족을 위한 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24년에는 향수 사업까지 확장을 했는데요. 1927년 마거릿의 30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시한 향수 아프페주는 세계적으로도 또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1920년 랑방은 패션의 영역을 넘어서 아르데코 디자이너 하토와 함께 랑방 데코레이션을 런칭을 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장식의 미술 영역에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토와 함께 자신의 부티크와 개인 저택에서 아르데코 양식으로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1921년에는 파리 도노극장의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데코 양식의 정수를 보여줬던 그녀의 아파트는 현재 파리의 아르데코 뮤지엄에 재현돼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녀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패션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26년에는 레지옹 도네르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샤넬과 함께 20세기 프랑스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이 잔느 랑방은 모성과 커리어를 결합한 패션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네, 랑방에 따른 랑방은 또 딸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꿈의 의상들을 디자인하면서 젊음과 여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테마로 삼았고요. 프랑스의 특유한 또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면서 미학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1946년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기까지 57년간 정말 꾸준히 디자이너로서 또 프랑스 패션 산업의 리더로서의 성공을 이루었고요. 네, 그녀의 창조적인 힘과 또 끊임없는 열정의 산물인 랑방하우스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색깔을 갖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파리의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잔느 랑방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다투자증권에서 추천한 LG이노텍입니다. 아이폰 6의 견조한 판매량 유지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LED 사업부의 2014년도 4분기 저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디스플레이 제품군과 모바일 제품군 그리고 오토모티브 제품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애플 등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바로 최근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있고요. LED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서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의 실적과 동사의 실적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한섬입니다. 2014년에 런칭한 신규 브랜드의 매장에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출전과 판관비의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네, 동사는 국내 고급 의류 브랜드 7가지죠. 시스템과 마인, 타임과 SJSJ, 그리고 타임 옴무와 시스템 옴무, 랑방 콜렉션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 중인데요. 2013년 동사의 최고 매출액 브랜드는 타임으로 또 동사 매출액이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입 브랜드 의류 역시 독점 판권을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요. 로열티가 높은 고객층의 고가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동종 업계 중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LG이노텍과 한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1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근접해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네, 아무튼 스타일은 계속해서 발전하니까요.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봄이 오면 충곤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충분한 수면과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셔서 충곤증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면서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